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치미는 자신을 발견한 적 없으십니까? 젊은 시절에는 호탕하다는 말도 듣고 사람들 속에 늘 중심에 있었는데 어느새 돌아보니 나를 찾는 사람은 줄어들고 가족들조차 내 눈치를 보는 듯해 문득 서글퍼진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저 나이만 먹은 사람이 아니라 넓은 아량과 깊은 지혜를 지닌 그릇 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며 내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움츠러들고 방어적으로 변하며 자신도 모르게 고집이 세지고 말이 많아지고 남의 허물만 보게 되는 좁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의 그릇은 타고난 크기도 있겠지만 어떻게 갈고 닦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넓어질 수도 한없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인 노후는 지나온 세월을 걸음 삼아 자신의 그릇을 완성해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이자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었던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노후의 진정으로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입을 다스려 무게를 더하는 법. 둘째, 고독을 즐기며 내면을 채우는 법. 셋째,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너그러움. 넷째,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을 놓지 않는 자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노신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는 2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한 분은 박영감님이라 불리는데 이분은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뉴스란 뉴스는 다 챙겨보고 정치며 경제며 모르는 게 없어 사람들이 모인 자리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느라 바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건 자네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라며 말을 끊고 끼어들기 일쑤입니다. 반면 김 선생님이라 불리는 다른 한 분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저 빙그레 웃으며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가끔 고개를 끄덕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박영감님이 나타나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고 김 선생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어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2사람의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깊은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말을 아껴 위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말이 많아집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자식들에게 시시콜콜 잔소리를 하고 모임에 나가서도 내 이야기만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소외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아직 여기 살아있다고, 나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통제되지 않는 말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물은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근원이니 입을 지키기를 병막에 막듯이 하라.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아서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소중한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며 큰 목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무용담을 늘어놓고 자식, 자랑, 돈 자랑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맞장구를 쳐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어두워지고 하나둘씩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분위기를 띄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말수는 적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던지거나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가볍게 날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가슴에 묵직하게 와닿는 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이 비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 속이 꽉 찬 사람은 굳이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편안함을 줍니다. 노후에 그릇이 큰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연습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내 자랑이나 넋두리는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삼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는 말 대신 자네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물어봐 주는 여유. 그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소란함을 잠재우고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섣부른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사실 지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경험, 내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바라봐 주는 따뜻한 침묵. 그것이야말로 그릇이 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꾸만 부딪히고 갈등이 생긴다면 혹시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말이 칼이 되어 상대를 찌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산 선생님의 말씀처럼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인격을 닫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내가 뱉은 말의 절반을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채워보십시오. 놀랍게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가장 큰 불청객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출가하여 바쁘게 살아가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친구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면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사무치는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자식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별일 없는지 묻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려 합니다. 하지만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겉도는 관계 속에서 더 큰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 유배 생활이라는 인생 최악의 고독과 마주했습니다. 잘 나가던 관료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낯선 땅에 홀로 버려진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가족들과는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그 지독한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신독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가고 자신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좁은 방에 앉아 끊임없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결과 목민심서, 흠음신서와 같은 수백 권의 위대한 저작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산에게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해가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충전하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누군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현관문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내 기분이 좌지우지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노후의 품격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여럿이 있어도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늘 허기집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립니다. 반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담백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 정원에는 책이라는 나무도 있고 음악이라는 꽃도 피어 있으며 추억이라는 오솔길도 나 있습니다. 언제든 그 정원에 들어가 홀로 거닐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기에 외부의 소란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취미를 하나쯤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계절의 변화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좋고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가꾸며 생명의 신비를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 사서 밑줄을 그어가며 천천히 읽는 것도 훌륭한 고독의 향유입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워지면 더 이상 자식들에게
왜 전화 안 하냐? 왜 안 찾아오냐 라며 서운해할 일도 줄어듭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요즘 부모님은 뭐 하시나 궁금하네 라며 먼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라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찾아 떠나는 자유로운 여행입니다. 이 여행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노후에 진정으로 여유롭고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너그러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미운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족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돈 문제나 유산 문제로 다투다 보면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사느라 잊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많아지니 옛날에 섭섭했던 일들이 불쑥불쑥 떠올라 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저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나? 이런 원망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면 그 화살은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독약과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보면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조 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지만 정조가 승하하고 난 뒤 정적들의 모함으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자신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 자신을 모함하여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우라통이 터져 화병으로 죽거나 복수를 꿈꾸며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들을 원망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미친 개에게 물릴 수도 있는 법이다. 미친 개를 쫓아가서 다시 문다면 나 또한 미친 개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그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오로지 자신의 학문과 수양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원수들조차 존경할 수밖에 없는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기억하지만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에 미워하는 사람을 입주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는 시간조차 아깝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응어리진 돌덩이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만 그 줄을 놓아주십시오. 그래, 너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다 지나간 일이다 라고 툭 털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용서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웃으며 넘겨보십시오.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었을 때 경적을 울리며 욕을 하기보다는 급한 일이 있나 보네 하고 양보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부터 타인의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듯 상대방도 실수투성이인 인간일 뿐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보듬어 안을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삶은 더욱 따뜻해집니다. 너그러움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높은 곳에서 조망하는 지혜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아래에서는 그렇게 커 보이던 빌딩들도 장난감처럼 작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황혼기라는 높은 봉우리에 서서 지나온 삶을 내려다보면 아웅다웅했던 다툼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사가 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맑은 물이든 흙탕물이든 모두 받아들여 정화시키는 바다처럼 세상의 온갖 잡다한 일들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큰 어른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냐, 머리가 굳어서 안 된다라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다산정약용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복사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날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패족이라 하여 벼슬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마라. 오히려 과거 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학문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며 배움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육체는 늙어가도 정신은 날마다 새롭게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노후의 배움은 젊은 날의 공부와는 다릅니다. 점수를 따기 위한 것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삶의 기쁨 그 자체를 위한 공부입니다. 어제 몰랐던 꽃 이름을 오늘 알게 되는 것,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익혀 손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역사 책을 읽으며 옛사람들의 지혜를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훌륭한 배움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청년의 그것처럼 반짝입니다. 반대로 나는 다 알아, 내 방식이 맞아라며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사람은 급격하게 늙어갑니다. 생각이 고루해지고 고집불통이 되어 젊은 사람들과 소통이 단절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배울 점이 있으면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묻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라고 가르치려 들기보다 요즘 세상은 어떤가 라고 묻고 배웁니다. 이런 유연한 사고를 가진 노인 곁에는 늘 젊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재미를 느낍니다. 배움에는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배우기 좋은 때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십시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악기나 외국어를 배워보십시오.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요리법이나 건강 정보를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 조금 더 지혜로운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금과 검이라는 두 글자를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았습니다. 부지런함과 검소함입니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마음을 부지런히 닦는 것. 그것이 바로 배움의 자세입니다. 나이 핑계를 대며 안주하지 마십시오. 죽는 날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다산처럼 우리도 삶이라는 학교에서 영원한 학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잘 익은 과일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듯 깊이 있게 무르익은 인생에서는 그윽한 인격의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4가지 조언. 첫째, 말을 아껴 위엄을 지키고 경청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는 말을 기억하며 입보다는 귀를 사용하는 어른이 되십시오. 둘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믿고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 셋째,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십시오. 미움은 나를 해치는 독입니다.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흘려보내십시오. 넷째,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호기심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청춘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고 세수를 하듯 꾸준히 마음을 닫고 태도를 고쳐나가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욱하는 성질이 나오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 내가 또 잠시 잊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숱한 좌절과 고통 속에서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며 조금씩 완성되어 간 인간이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의 낡은 초가집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붓을 들었던 그의 간절한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으려 했던 숭고한 정신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인생의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가장 고귀한 등반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빈자리는 깊은 통찰과 따뜻한 자애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은 그 자체로 훌륭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자신의 마음 그릇을 넓히는 일에 정성을 다해 보십시오. 지금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고 자연은 말없이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자연처럼 순리대로 묵묵히 하지만 깊이 있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큰 바위처럼 듬직하고 오래된 나무처럼 편안한 그늘을 내어주는 사람. 누군가가 삶에 지쳐 길을 잃었을 때
말없이 다가와 쉴 곳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그릇이 큰 어른이 되어 세상을 떠나는 날, 저분 덕분에 따뜻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미 그런 자질을 갖추고 계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릇이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어제보다 더 너그럽고 더 지혜롭고 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다산정약용 선생님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